제가 1985년도 2월에 이제 부천에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노동운동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이제 다니다가 87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벌어지는 서막에서 저도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제 조합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죠. 그 당시 해고를 당하면 뭐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마침 그 부천역 그 부천 예식장 옆에 아주 작은 그 서점이 있었는데, 서점 이름이 일터 서점이에요. 이 일터 서점에 이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때 일터 서점에서 서점의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나중에 평생 인연이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거기도 강의 선생님이 이제 딱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중년의 어떤 그런 그 초로 그런 분이 수염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네모난 안경을 쓰고 좀 약간 말을 내면서 포리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런 분이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생각이 있고 의식 있는 분들이 보는 책인데, 그분이 그걸 딱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면서 한참 이제 봤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이제 아주 중저음이고, 여기서 일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르바이트 한다 이제 그랬더니 한참 보시더니 제가 다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없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해고를 당했으니, 하지만 이제 부천 지역에 여러 가지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움직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뭔가 지역사회의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취업이 안 되니 제가 사실 이제 좀 그 전에 대본도 쓰고 마당극도 하고 깽가리 장구도 치고 좀 이랬어서, 이제 그런 복사골 마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지역에 민주화하는데 문화적으로 뭐 행사도 하고 집회도 일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기로 몇 사람들이 의기를 투합을 했어요. 근데 투합을 했는데 막상 뭐 월세도 얻으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뭐 실내에 무슨 방음 장치도 해야 되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했던 그 선배가 그림 판화를 그분 거를 가서 이제 지역에 아는 분들한테 팔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성서내과라는 데 병원에 갔더니, 거길 가보라 그래 갔더니 강영석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만저만 하니 좀 더 이런 부분들의 뜻을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그랬더니, 부천역 앞에 가면 부천 서예학원이 있다 이거야. 거기 원장님이 담사 강희대 선생님이신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림을 들고 털레털레 이제 갔어요. 조그만 계단을 올라갔더니 이제 3층인가 거기 오른쪽에 문이 학원이었어요. 들어갔지. 그랬더니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뭐 글을 쓰고 하시는데,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누구지? 쓱 돌아보는데 바로 그 서점에서 창작가 비평을 사갔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를 기억하고 깜짝 놀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면이 된 거지. 그래서 그 서점의 그 직원 아니냐. 그래서 맞다. 앉아라. 그러면서 이제 뭐 차를 이렇게 해줘서 이만저만에서 왔다 했던 얘기를 좀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어른한테 쭉 사정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림을 거기 놓고 가래요. 응? 놓고 내일 오래요. 그러더니 이제 알았다고 이제 갔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갔더니 그림을 도로 줘요. 그림을.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이제 그림을
구입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그림을 주는데 주면서 메모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여기를 가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알려줘서 속으로 나는 참 희한하다. 이제 그래서 갔죠.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간 데가 어디냐면은 대성병원 근처에 어떤 그 가정집인데 거기 나중에 이제 백두산이라는 음식점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김관식이라고 하는 알고 봤더니 강의대 선생님 아주 절친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가면서 그림을 꺼냈는데 그림 안에서 봉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림값을 봉투에 넣어주고 그 그림을 김관식 선생님한테 가서 또 팔아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지. 그때 좀 찡했지. 네? 많이 힘들 때인데. 근데 김관식 선생님이 그림을 받으시니 이게 좋다고 하더니 가만 앉으시라면서 그림값을 이제 얼마냐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그림 한 점은 20만 원씩 받았지. 그때는 큰 돈이었어. 그때 봉투를 주시면서 그럼 이제 그림을 받아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또 그림 또 가져가래. 이런 영화들이 다 있나?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고 정작 그림을 가져가 그림을 팔긴 팔았구나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림은 못 드리고 받아가지고 다음에 팔고 그래서 이제 복사권 마당을 만드는데 힘이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런 벽돌 쌓기 기금을 받으러 가면 강의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참 며칠 나랑 본 적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그거밖에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부천 지역 다른 지역도 그랬지만 노동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좀 이렇게 그게 활성화되고 잘하는 데는 소위 말하는 정보과의 사찰,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이제 집회를 하거나 노동자 문화 한마당을 하거나 뭐 통일 한마당 같은 거를 하면 이제 지역에 이제 그런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한참 전부터 기획을 하고 서광사, 삼정동 성당, 순이동구 운동장 이런 데서 이제 뭐 풍물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 줄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우리끼리 행사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주의 인물이었으니까는 이제 찾아다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강의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서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해줘. 우리는 좀 약간 강하게 움직였고 강성적으로 움직였으면 선생님은 이제 얘기가 되지만 우리처럼은 얘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를 뒤에서 후원해 준다든가 뭐 이럴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러다가 박종철 그 추모제가 있었어요 서광사에서. 그걸 서광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서광사가 봉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밖에 못 나오고 저는 이제 안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서광사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기로 했던 다가 못 간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대학생들 있고 막 이래서 남부역에서 몇 명이 시위를 하는 척을 하자. 그럼 글로 이제 경찰이 딱 옮기면은 북부역 광장에서 시위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때 두 사람이 북부역 그 광장 사거리 강의대 선생님 서예 학원 붙어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시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기로 이렇게 딱 했는데 문제는 옥상 문이 잠겨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날 늦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살짝 말씀드렸더니
그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제 딱 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문을 닫고 그날 저녁에 이제 선생님 퇴근하시 나가시면서 문 옆에 요렇게 계단 앞에 돌멩이가 조그맣게 하나 있었는데 화분 받침대 같은 게 거기다가 열쇠를 이렇게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열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 이제 다음 날은 이제 학원 문을 안 여는 날이야.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서 그 선생님 학원 거기 그 학원 받침대 밑에 있는 그 돌 밑에 있는 그 열쇠를 딱 꺼내가지고 그 문을 딱 놓고 덜어놓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예, 그래서 그날 그 시위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진정이 물론 이제 아직 다 잡혀가고 그랬지만 예, 그랬던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언젠가 통일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보통 구경을 하시지 당신이 보통 직접 참여를 잘 안 하세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예, 좀 오라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징을 꼭 좀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징을 왜 준비를 하지? 이제 그런데 그때 마라톤 짧게 마라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희대 선생님이 그날은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보고 징을 갖고 그러더니 징을 이렇게 들고 그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사람 다 준비할 때 통일을 향하여 징을 뻥 치고 그걸 보면서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이제 행사하면서 한 게 있었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일터서점 사장님이 나중에 저랑 같이 살아요. 살고 이제 친식구처럼 이제 지냈는데 그 사장님 아버님하고 강혜 선생님과 나중에 이렇게 친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구를 치고 그런 사람인데 남의 집 환갑집 가갖고 그냥 노는 장구는 많이 쳐봤지만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라 그러면서 장구 쳐달라는 건 처음 봤어요. 그 60대 노인들이 환갑 때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잔치하는 그 음식점에서. 그래서 거기다 장구를 쳤는데 아니 세상에 잔치하는 집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일터서점 사장했던 그 분이 이제 이상훈 사장님이고 저한테 이제 선배님이고 형님이죠.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아주 평생 같이 살게 되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경인문고를 이제 처음에 우리가 문을 그 이상훈 사장님이 이제 힘들게 해서 처음에 이제 해요. 그런데 역시 경인문고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강희 선생님이 재밌는 게 있어요. 오전에 그 부천역전에 가면 지하 다방이 있어. 역전 다방이라는 다방이 있는데 거기서 꼭 김관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아침 차를 한 잔씩 해요. 근데 가시면서 제가 이제 오전에 문을 여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이면 한 4, 5일 정도 서점을 들여다봐. 그러면서 뭐 무슨 일 없냐. 마치 당신 자식이 영업을 하고 가게를 하는 걸 보듯이. 그리고 꼭 이렇게 가시면서 가는 길에 있었으니까 그때 지하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 강인 선생님하고 무슨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 아까 김관희 선생님 그 음식점에서 근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강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역전 다방 가면 말이야. 응? 야 재근아 그 앉으면은 커피값을 내가 내는데 응? 마담이 꼭 그렇게 김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애교를 부린다 이거야. 이제 그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하고 있던 것들은 그 해마다
1월 음력으로 설 다음 날이 되면 강의 선생님네 댁에 가서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이제 신년 할애 비슷하게 이렇게 모였던 게 아마 그때 부천에서는 처음 있었던 거예요. 그 모임을 맨 처음에 강영석 원장님 그리고 박동래 선생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지역 인사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가가지고 뭐 떡국 먹고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 그게 연초에 신년 할애가 되면서 1년에 사람들이 처음 인사하는 그런 게 정례화가 되어버려요. 이제 아쉬운 건 강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그걸 이제 못했는데, 강 선생님이 대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그 중저 밑에 약간 충청도 대전 말투가 튀어나오고, 제가 읽기로는 31년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31년생.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가 제가 5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87년도, 뭐 88년도 됐으면. 그럼 지금 말하면 50대 중반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이고, 그래 젊은 사람들 일을 할 때 뒤에서 힘이 돼주고 버팀목이 돼주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분이 무슨 뭐 돈이 많거나 또 커다란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균하게 사신 분인데, 이후에 그 국민운동본부 그거 만들 때에도 그 지역의 여러 민주인사들을 다 규합을 하고 그 중심에서 끝까지 그 부분들을 자기가 당신이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고 갔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모임들이 부천 시민신문 거기에도 이제 공동대표로 당신이 이렇게 하시고 했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이렇게 갈등이 있다든가 사람들끼리 또 젊은 사람들 일을 하다 보면 뜻이 안 맞으면 부딪혀요. 그러면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또 갈등도 화해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또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셨고, 돌아보니까 이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숙환으로 돌아가셨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부천 지역에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에 강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던 것 자체가 행운이었고, 또 그 시기였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역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들 그거를 피하고 자기 개인의 안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시겠지만 민주화운동하는데 누가 월급을 줍니까? 뭐 어떤 대가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위험에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선생님 모습 그대로 꼿꼿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줬고, 그리고 항상 옷도 그 네모락 커다란 안경에 그 수염, 그리고 그 옛날에 포마드라 그러죠. 포마드 그거 머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찌 보면 꼬장꼬장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 그냥 계속 들어. 그 양반 듣고 알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쓱 찾아와시고 그거 이렇게 잘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랬던 거.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 그때 돌아가셨을 때 지방에서 공연을 하고 올라오다 기차 안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운구위원을 제가 이제 다 짰어요. 근데 뭐 제가 11월 추웠어요. 11월 14일인가 17일인가 됐을 텐데 쭉 가면서 이제 선생님 그 장례다 치르고 와서 김관희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김관희 선생님도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같이 이제 그랬죠. 물론 이제
격렬하고 격동의 시기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가져서 그 이후에는 사실 또 뭐 허전했지만 그 이전보다는 세상이 좀 좋아졌으니 뭐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부천 지역이라는 동네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처음 왔을 때도 거의 뭐 친상도시 베드타운, 여기 다 조그만 공장들 많고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민주화의 열망과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 어른이 이렇게 기댈 수 있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데 있으면 쫓아가서 얘기를 해주고, 갈등이 있으면 그걸 풀어주게끔 얘기를 들어주고, 이게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속성 속에서 지금 여전히 역시도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뭐 우리를 포함해서 독려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느냐, 좀 더 바삐 움직이고 좀 더 주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규합을 하고,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뭐 안 하지만 아무튼 계속 끊임없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또 그 부분에 나서서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광역대 시민상에 대해서 만들어질 때부터 알고 있었고, 강 선생님이니까.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이사직을 맡고 회원들로 이제 관계된 건 처음인데, 쭉 알았던 얘기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전에는 지역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이나 주체나 색깔이 분명했어요. 뭐 세상이 그렇게 한쪽으로 밀어붙임을 당하면서 저항을 하고 밀고 나가고 확장을 하고 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의 소위 말하는 주력적인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대단히 다원화되었죠. 가치 자체가 다원이 됐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뭐 우리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사회와 정부와 독재 정권들이 선이 분명히 거지니까, 전선이 이제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가끔가다 깜짝 놀래요. 10년 이상을 내가 살은 동네 나도 모르는데 이러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역시 시민사회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몰랐다는 게 사실은 그 시기가 지나고 저희도 이제 생활로 돌아가다 보니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그렇게 당신들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못 본 거죠. 그런 분들을 최근에 보니, 또 얘기를 들어보니 그랬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 있거나 공개화되거나 이런 분들 말고, 뭐 그런 분들도 뭐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알고 있으니, 그렇지 않은 분들인데 알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응원도 하고, 그것을 우리 강의대 시민상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큼, 단순히 상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서로 이제 네트워킹이 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들을 설정하는, 지금은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떻게 어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의대 시민상 조직 내에서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내용들이 좀 더 사실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사가 됐지만 사실 이런 공적인 일이나 이런 또 강의대 시민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저는 이제 사실 선배들에서도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젊은 축에 속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후배들은 강의 선생님 이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고, 바로 제 밑에 뭐 이렇게 이런 분들 정도나 그럴까. 근데 그때 아마 강혜전 선생님이 가장 이렇게 속정을 가지고 만났고 대했던 사람이, 저는 그 어려운 시절에 일터서점의 그 이상훈 사장, 그 부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인문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한테 제가 느낀 그런 건 뭐냐면 아들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원래 이상훈 사장이 옛날에 걸어 다니질 않아요. 뛰어다녀, 그 양반이. 무지하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걸으면 거기 쫓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 저런 모습들 보면서 이상훈 사장에 대한, 지금 이제 강혜대 시민상 올해 이사장직을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전 원래 그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강혜대 시민상이 20년을 끌고 오면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제안도 했고, 하지만 본인이 이제 부천을 이제 주거지가 떠나져 있으니까 이랬는데, 강혜대 시민상의 이사장으로 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강혜대 선생님이 아들 정도로 인정을 했던 부분에서는 뭐 당연한 귀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어떻게 달라지겠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강혜대 선생님이 추구했던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뭔가 이 민주적인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들과 사업들을 확장을 시키려고 했던, 본인이 몸부림쳤던 그런 지역사회에서 모습들을 아마 강혜대 시민상 그 회원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